자, 황우석 사태 연루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예상대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비판에서도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었는데요. 당시 기자회견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문제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이준석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위원장 과학 이공계 전공하셨는데, 네. 자, 박기영 신임 본부장 방금 전에 기자회견 통해서, 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예상하셨던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사퇴할 거면 조용히 하지 왜 기자회견을 하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저는 이건 강행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중에서 좀 지목받았던 분들 다 이 정도 단계까지 가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지만은 조대엽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이후에도 여론이 좀 반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자,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없이 매를 맞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또 사과를 하면서 일은 계속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자, 우선 사과할 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없었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박기영 신임 본부장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게 황우석 사태, 황우석 박사의 문제가 됐던 논문, 조작된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네. 그게 문제를 삼았더니 사실은 기여한 바가 없다. 아무 기여도 없이 공동 저자로 올렸던 거고, 또 황우석 교수한테 지원됐던 지원금 중에 2억여 원을 네. 본인이 아무 기여 없이 받아가지고 연구비에 사용한 거, 이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매를 맞았다. 과연 매를 정말 맞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자문위원으로 다시 청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순천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고 2007년에 다시 이 청와대에 입성을 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아무런 사과하지 않고 해명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냐. 지금에 와서 매를 맞았다고 했다는데 과연 이 과정도 매를 맞는 하나의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기영 본부장의 이야기, 설득력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총괄 조정 기능을 다시금 정비해서 차관급의 이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재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의의와 또 운영 기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황우석 사태를 막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 일조한 책임도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는 막고 싶다. 계속 잘 해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 야사당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박기영 본부장 임명됐을 때부터 사실 상당히 반발을 했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박기영 본부장 버티기냐 최소한의 금도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보나코 인사다. 보은, 나홀로, 코드 인사다, 내로남불 인사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박기영 본부장까지 이런 인사 논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나 또 상반되게 여당에서는 오늘 박기영 본부장의 뭐 임명이라던가 또는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옆에 있는 이준석 위원장을 위해서 요거는 빼놓은 것 같은데 바른정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핵폭탄급 적폐 인사다라는 표현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썼으니까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황우석 사태가 어떤 건지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단순한 연구윤리 문제라기보다는요, 온 국민이 나뉘어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웠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을 유발했던 어떤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지원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과학자들 중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본부장 논란을 두고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열렸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강병 기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데스노트라는 게 이게 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나온 그렇죠. 그 얘기인데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이런 네, 영화 소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찍히면 죽는다 이건데 네. 정의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 임명직에 관해서는 일단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되는 그런 직에 관해서는 정의당이 반대를 한 인사가 임명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는 100% 낙마를 100%의 했잖아요. 확률로 지금 누굽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의당이 이제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자진 사퇴로 낙마를 했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전 후보자도 정의당에서 반대를 했더니 이후에 또 자진 사퇴로 이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의당에서 반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명이 돼서 이 위원장 활동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낙연 총리도 애초에 가장 첫 시행된 국회 청문회였는데 정의당에서 따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100%의 확률로 지금까지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이어서 맞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의당이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정의당이 우선 오늘 기자회견도 봤지만 기존 그대로의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사과하지 않은 채 이번에 혁신직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요직을 맡은 이 본부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자진 사퇴 혹은 사퇴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마저도 데스노트 신화를 이어가는 정의당마저도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현수 기자, 네. 청와대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이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하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와대가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가 이 박기영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이 기자회견을 보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건 사실상 여론을 좀 지켜보자라는 뜻이겠죠. 그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뭐 국민의 여론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지난번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도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날 오후 즈음에 전격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박 본부장의 해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조금 더 여론을 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야4당이 반대를 하고 민주노총마저도 반대 성명을 내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준석 위원장. 청와대가 보겠다는 국민 여론은 더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과학 정책을 담당해야 되는 분인데 과학기술계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젊은 과학자들 모임인 ESC라는 모임이 있던데 네. 이 단체 작년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고 논평냈던 단체입니다. 네. 성명냈던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 가지고 부적격한 인사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당장 대상이 되는 그 과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인사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아까 나왔지만은 보훈 인사라는 말 외에는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이번에 지금까지 뭐 정치권과 닿는 듯 맞는 듯 했던 인연도 그렇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닿는 듯 맞는 듯 했던 인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분을 통과시키면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는 앞으로 비슷한 잣대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미 장관 인사에서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뭐 혼인신고를 뭐 난 모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이런 원칙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엄정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뭐 한동안 좀 반발이 좀 더 거세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사과한다. 하지만 사퇴는 없다는 박기영 본부장의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진 사퇴를 했던 바로 이 사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안 전 장관 후보자도 허위 혼인 신고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적이 있었죠. 당시 모습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과 전날 아침의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니까 사퇴 얘기를 하려나 보다, 거취 결정을 하려나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건 또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전 후보자는 저 기자회견이 있은 지 9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뭐 당시 허위신고 혼인 여성에게 집에 찾아가서 뭐 행패를 부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뒤였습니다. 자, 박기영 본부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투영시켜서 보는 것 같은 박기영 본부장, 조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학기술을 컨트롤 타워 다시 만들고 싶다. 이 과학자로서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근데 순수한 과학자의 마음이었을까요? 강병규 기자. 네. 이 박기영 본부장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2번이나 신청한 전력도 확인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1년 동안 뭐 매를 맞기로 했다라는 그런 방금 전에 기자회견 해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 의견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선 19대 총선에,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을 했었고요. 물론 탈락은 됐지만요. 그 뒤에 18대 대선에서 담쟁이 포럼이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3번으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이 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1년의 세월 동안 뭐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총선이나 뭐 대선에서 지원 혹은 출마에 앞장서면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앞장서서 했던 거죠. 자, 이준석 위원장, 11년 동안 사죄의 마음으로 침묵을 지킨 것인지 정치인으로서의 전환을 꿈꿨던 것인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굳이 평가하자면요. 황우석 사태에서 이미 본인이 했던, 본인이 반성한다고 한 역할들을 상기해보면요. 과학자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황우석 사태 이후로 한국 과학자들, 한국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해외에서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그런 세태까지 있었거든요. 그것에 중심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같이 뭐 다른 과학자들과 연구를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정당 근처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를 바탕으로 어떤 재기를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이제 박기영 본부장이 교수 임용 후에 주 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논문이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실제로 그 황우석 교수의 그 논문, 논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본부장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을 1번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 명분과 조금 다르게 그 교수 임용 후에 뭔가 논문이 없다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저희 정의당 데스노트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의당,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의당이 보조를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야당이지만. 그런데 한 명 더 반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 본부장하고 좀 같은 사례로 또 전락하는 게 아닐까요?
예, 우선 정의당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에 관해서 지난 여성관 그리고 성차별적 인식 등을 문제를 삼아서 그동안 많이 사퇴를 요구를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탁현민 행정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청와대의 직원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또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아직까지 건재하게 좀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사실 어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그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 이 행사를 또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것 아니냐, 기획했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이 성모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직접 악수를 건네는 이런 소통 위주의 행사가 진행됐었거든요. 이것을 보고 탁현민 행정관이 또 기획했구나, 아직까지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어저께 병원을 찾은 문 대통령 투병 중인 환자들과 스스럼 없이 만남도 가졌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교관이 꿈이네요. 그럼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자, 그런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희들한테 좀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준석 위원장, 네. 좀 의아한 게 없었습니까, 혹시? 사실 저희가 어린이 병동이었거든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이었는데 저렇게 좀 이렇게 취재진까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대통령의 격려에 대한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취재진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보도가 되는 목적이 있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아동을 목욕시키는 시설에 갔다가 목욕시킨 것 자체가 굉장히 선한 의도였겠지만은 취재진이 따라간 걸로 한동안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물론 위생적인가 이런 걸 다 관리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아픈 아이들이 이렇게 보도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놀라게 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이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제 한 변호사가 이 환자를 가리키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잠깐 나온 환자예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약간 내려와야 되고 약간 로비로 좀 넓은 공간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환자가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상당히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병원 내부 관계자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에 이런 시각도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일단 의료진이 일단은 옆에 배치해 있었고 의료진의 판단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선한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꼼꼼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도 아직까지 꿋꿋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지난달에 조만간 나오겠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탁현민 행정관 논란이 좀 한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거다라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보신 행사는 물론이고요. 최근에 국정과제 보고대회도 이제 잡스식으로 했다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공식석상에서 칭찬을 하기도 했어서 아마 이 탁 행정관의 의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취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 아직까지 탁현민 행장관이 얘기했던 조만간이라는 시점이 안 됐다고 보여지나요?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놔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과 함께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또 제야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정의당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속한 반응도 필요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나름 할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큰 정책, 정부의 그런 철학과 대치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실력을 따져서 일단은 쓰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탁현민 행정관이나 박기영 본부장이나 둘 다 실력은 출중하고 큰 철학의 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하자들은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청와대의 반론까지 저희 강병규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데스킹 주제 퀴즈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